출시 60년, 사람 나이로 치면 환갑을 맞은 한국 라면의 지난해 수출액 무려 미화 10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그 전해에 비해서 1억 달러 넘게 그야말로 점프한 건데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뭐 정답은 한류죠. 한류가 계속적으로 문화의 어떤 세를 형성하다 보니까 사실 문화라는 거에 가장 근본되는 게 사실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라면 수출액 쭉 나오는데 저게 굉장히 좋은 의미가 뭐냐면 9년 연속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는 계속 우상향이에요. 네, 우상향인데 저기 그래프가 갑자기 튀는 거를 보시면 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6.74, 7.65 하더니 8을 건너서 9.52로 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2019년도니까 그거에 비하면 2배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류의 확대,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식문화의 어떤 소비 패턴이 바뀌는데 그냥 딱 떨어진 거죠. 네. 거기다 인플레이션이 가는데 미국에서요. 뭐 햄버거 한 끼 먹으려면 10불 이상이 들어요. 그렇다면서요. 미국 마트에 가면 1불 50전 사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의 뭐 10분의 1 가격.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인플레 시대에 우리의 그런 식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뭐 이것만 해서 된 게 아니고 이 라면 업체들의 정교한 현지화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그 나라에 세운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수출액에는 그 현지 공장에서 나오는 매출액은 빠진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가 뭐 싱가포르라든가 막 세우고 있고 또 이제 중동에 진출할 때는 뭐 할랄 인증. 인증을 받는 거 등등 맛들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현지화의 노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저변이 가고 우리나라에 지금 라면에 220개 라인이 있고요. 네. 세계 최고의 판매량을 지금 하는데 굉장히 잘 바뀌잖아요. 뭐 이게 뭐 불닭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뭐 나가사키 짬뽕도 나오고 짜장면도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세계의 입맛에서 곳곳이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면서 이런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국 라면이 뭐 싸서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 특히 젊은 층이 한국 라면에 열광하는 이유, 영화, 드라마, SNS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올해 골든글로브 3관왕, 에미상 프라임타임 부문 8관왕을 받은 드라마 성난 사람들에서도 한국계 이 미국인인 주조연들이 툭하면 한국 라면, 뭐 설렁탕 깍두기에도 뭐 이렇게 먹고 계란라면 이런 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요. 궁금하잖아요. 저게 뭔지. 사실 우리나라 K푸드라 그랬으면 불고기 비빔밥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라면으로 넘어갔고요. 이게 이제 시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저게 지금 보면 네.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에서 그렇죠. 주인공 형제가 한국 라면 먹으면서 예. 저 계란 까놓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걸 보고 야 저게 뭐냐 도대체. 그럼요. 문화는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불을 지핀 것은 사실 14년도에 영국 남자라는 유튜브가 있었어요. 조씨. 그때 불닭 매운 거 챌린지 했거든요. 이거를 이 영국에 있는 소방서에서 가서 불이 나는 것처럼 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뷰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미 플레이라는 거를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했는데 이건 5억 뷰가 나와요. 한번 경험하고 싶다. 왜 저렇게 무슨 맛인가? 라면 챌린지죠. 예, 그러니까. 라면 챌린지가 가면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하나의 트렌드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딱 맞게 현지화된 음식들이 딱딱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 이런 바닥을 갖고서 지금 진짜로 불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판매액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도 한국 라면 저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 외국에서 아주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죠. 이 K라면의 원조는 삼양식품입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식량난을 좀 풀어보자. 이걸 일본에서 라면을 들여다가 좀 한국식으로 만들 수 없느냐. 이렇게 전중윤 당시 사장에게 지시한 게 시초가 됐는데요. 1980년대에 나왔던 추억의 광고 한 장면 보겠습니다. 삼양라면은 왜 세계인의 식품이 됐을까요? 삼양라면은 우유와 쇠고기를 듬뿍 넣어서 부드럽고 고소하며 영양가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라면 삼양라면 은박지 포장 고급면 삼양장수면.
저게 벌써 40년이 넘은 광고고요. 기억나시죠? 아, 그럼요. 네, 저희 대학 네. 다닐 때는 네. 덕용포장이라 그래서 100원에 하나씩 라면을 팔아서 500원이면 라면 5개를 줬어요. 네. 그거 여러 번 끓여 먹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만 그렇습니다. 라면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1963년 9월이었습니다. 제 생일이 그쯤인데 나이로 치면 환갑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전종윤 삼양 창업주가 일본의 묘조, 우리말로 명성이라고 합니다. 묘조 식품에서 기계 그리고 기술을 어깨너머로 들여왔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안도 모모후쿠라고 니신 산업의 이제 회장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라면에 관한 모든 기술을 특허를 안 내요. 누구든지 갖다 써라. 근데 지금 예신 명성식품 일본의 명성식품에서 이걸 잘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종윤 저 회장께서는 사실 그때 화재 뭐 이런 보험들을 하는 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 유학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보험 배우러 보험 영업하러 네. 갔는데 근데 그때 일본에 이제 라면 열풍이 부는데 야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을 들어오는데 사실 뭐 어떻게 이거를 갖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사실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흉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00석에서 600석 정도의 식량이 모자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기계를 들어오고 그것으로 1963년 9월 15일에 최초로 우리나라 삼양라면이 나오게 된 부분들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식족 세평이라는 게 안도 모모후쿠의 자기의 좌우명이거든요. 충분히 먹어야 세상에 네. 평화가 온다. 식족 네, 세상 평화, 예. 세평. 예. 그거를 그대로 와서 배고픔을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우리가 극복하느냐. 사실 동대문 시장에 전종윤 회장 가셨는데 꿀꿀이 주고 오전에 파는 거 보고 사람들 길게 줄 쓴 거 보고 네. 이거 배고픔은 아니다. 그런 뒷배경에서 1963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히트를 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자막에도 나왔지만 원래 중국어에는 라면이라고 그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라멘이라고 됐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라면이고 지금 근데 인스턴트 누들이라고 서양에서 표기하다가 아예 라면으로. 한국식으로 라면으로 네. 표기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종족 싸움이 되게 한중일 간에 지금 굉장히 지금 심하게 붙어 있어요. 어디가 라면의 원조냐? 네. 라면의 원조는 우리거든요. 네. 자, 우리가 다 맛이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따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 수출의 양으로 봐서는 한국이 지금 1등이거든요. 그다음에 전 세계 10대 라면 중에 보면요. 4개가 한국산의 라면이 지금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종주국을 뭐 주장해도 절대 뭐 빠지는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작은 일본이 했을지 몰라도 종주국 세를 지금 가진 곳은 바로 K라면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고질적인 쌀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1965년 그 유명한 혼분식 장려 운동을 벌였습니다. 지금의 60, 70대라면 뭐 도시락에다가 보리 얹고 콩 안 섞으면 주번이 적어가고 하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라면은 이때부터 국민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모습 돌아보겠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쌀 이외에도 보리, 콩, 밀 등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몇 해 전부터 식생활 개선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영양가로 봐서 쌀에 못지않은 밀가루나 콩, 보리쌀 등을 섞어 먹도록 장려해왔습니다.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국수나 라면, 식빵의 경우를 보면 우리들의 구미에 맞도록 대량 생산해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 요즘 일반적으로 분식을 하는 율이 많아진 것은 국민들의 협조가 컸기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저도 저때 반장하면서 저 혼분식 체크를 해본 경험이 아련한데 보리 아니면 또 콩을 섞어 오면 그렇습니다. 인정 안 해주고 네, 그랬어요. 네. 자 이때 박 대통령이 전종윤 당시 사장에게 제안해서 라면에 고춧가루를 좀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했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매운맛 라면이 나오는데 박 전 대통령 한국 사람들은 얼큰한 국물 좋아하니 라면에 고춧가루를 좀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이 말이 나온 게 1966년
대만, 동남아, 특히 태국 순방 때였다고요? 네네. 아, 이게 우리나라 이제 처음 라면은 이제 일본 기술로 들어왔는데 일본의 라면은요. 닭고기 수프가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그게 아치스케면이라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 또 이 간까지 다 해서 그냥 끓이면은 다 되는 거예요. 수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사람들 입맛에는 안 좋은데 밍밍하죠? 닝닝하니까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뭐 이게 뭐 확장이 되느냐 마냐는데 당시 이제 대통령 뭐 이 영부인을 동반하고 해서 이제 대만하고 이제 가셨는데 아이고 입맛이 안 맞잖아요. 네. 아 근데 이제 거기서 경호원들이 사실 한국에서 라면을 좀 갖고 왔는데 드시렵니까? 그랬더니 호텔에서 이제 끓였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제 유경수 여사가 전혀 식사를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살 것 같다. 그러더니 다음 날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모시고 그러니까 유교사가 처음에는 그 경호원 라면을 먹고 입맛을 되찾았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또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드시면 아이고 이제 입맛도 돋아나고 힘도 나시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닭고기 베이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귀국한 후에 이제 유경수 여사가 전화를 해서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좀 뵙자 그랬는데 한번 들어오실랍니까? 그래서 이제 면담을 했는데 역시 한국은 매운맛이다. 그래야 이게 잘 팔리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받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고춧가루를 이제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대통령이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러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서민들이 그걸 못 사 먹으니까 그거를 국비에서 내줍니다. 그러니까 네. 고춧가루 맛 스프를 국비가 지원을 해줄 테니 예. 값은 올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잡아놓고 그러면서 사실 그 과정을 지면서 6년 만에 출시된 지 6년 만에 매출액이 30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9년에 예. 한국에서 팔린 삼양라면의 봉지수 1,500만 개. 상상이 되세요? 이건 뭐 상상이 안 됩니다. 라면이 거기에 몇 가닥 들어있는지 아시죠? 65가닥이 들어있고. 내가 안 세봤는데요. 그러니까 65cm 한 가닥이에요. 네, 한 가닥이. 75가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총 길이가 50m 정도 나와요. 길이가. 예. 근데 이거를 지구를 돌면 2,000바퀴가 넘는 거예요. 그걸 다 합치면. 예. 참 대단한 라면 열풍이 그때부터 불었습니다. 그런 고춧가루 맛 한국 라면의 전통은 60년 만에 이른바 며느리 불닭면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데요. 삼양이 불닭볶음면을 앞세워서 지난해 판 수출액 무려 8천억 원이 됩니다. 자, 라면 팔아 8천억 원. 조금 있으면 이제 1조 원을 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근데 저기 총 매출액 보면 68%가 지금 불닭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가는 부분들이 해외 있고. 비율이 저 빨간 거예요. 네, 근데 이 라면 업계가요. 이제 외환위기와 그다음에 우지파동 아시죠? 우지. 예, 그 이제 소고기 공업용. 공업용 예. 그거 무죄 판결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라면 업계가 얼마나 잘 대응을 했냐면 삼양이 망할 뻔했어요 그때. 부도 났었죠. 네.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내수 기업에서 수출 기업으로 바꿔야 되겠다. 굉장히 뭐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갔습니다. 그때 저 불닭볶음면 매운 소스 넣는 그 장면이죠. 그렇죠. 네. 불닭 이제 저거를 가면서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며느리 되시는 지금 부회장께서 직접 자기 딸을 데리고 김정수 부회장. 네. 그러니까 전중윤 고 명예회장으로 보면은 이제 손녀가 되겠네요. 그렇죠. 손녀랑 해서 이제 뭐 그 이제 며느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불닭집 앞에 그러니까 닭고기 매운 거를 파는 집 앞에 줄이 서 있는데 그게 이제 서울 명동의 불닭 네. 파는 데였다고 그렇죠. 그러죠. 네. 가고 갔는데 너무 매운데 자 여기 김정수 부회장은요 친정이 이북이에요. 매운 거를 안 드는 집안이에요. 근데도 보니까 여기서 이거는 승부다. 이거는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닭면을 주장을 했고요. 사실 이 선대회장들 반대를 하셨다는데 그거를 넘어가면서 설득을 하면서 갔는데 이게 이제 대박을 치면서 그러니까 삼양 불닭볶음면이 한국 전체 라면 수출 이 단일 품목이 50%가 넘는 데니까 그러니까요. 한국 라면 수출을 지금 불닭볶음면이 이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전 세계가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K 문화와 K 컬처와 그다음에 K 푸드가 합쳐지는
야, 이제 맞는 키가 돼가는 것이 라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얘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이 대박, 즉 히트를 이끈 사람, 바로 고 전종윤 삼양식품 회장의 며느리 김정수 부회장입니다. 모 예고를 나왔고요. 모 여자대학의 사회사업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4년 만에 네. 시아버지의 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제 뭐 IMF 때 부도라는 것도 이제 맞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뭐 경영에 마지못해서 들어갔는데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닭집 앞에서 이 매운맛으로 줄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봤더니 이건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때 한국 라면의 신화가 그죠. 저 김정수 부회장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 매운 그렇습니다. 닭 먹으려고. 그때 나온 단어가 중독성입니다. 네. 이 중독성은 그대로 간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 했냐면요. 지금 전 세계 라면 매출 전체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거든요. 그 라면 시장을 뒤흔드는 여성. 그래갖고 집중 취재까지 지금 한 상황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불닭볶음면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제 이거를 완전히 바꾸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현장 중심적으로 했었고요. 트렌드를 뭐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불닭 이 소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사업화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면 기꼬망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뭐 간장? 예, 간장으로 많이 어떤 베이스를 깔아놓으면서 문화가 올라갔듯이 불닭 소스는 된다 이거죠. 그럼 뭐 지금 태국의 스리라차도 이 매운 소스에서 가듯이 소스다. 이거는 중독이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우리 라면 업계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아주 빠르게 해외의 글로벌 마케팅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발력을 보면서 다시 지금 한국의 K문화의 아주 중심에서는 그런 음식업계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가사키 짬뽕에다 청양고추를 슬쩍 넣었더니 사람들이 그게 맛이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입에서 불난다 하면서도 막 먹더라. 깔끔하잖아요. 네. 먹고 난 다음에 뒷맛이 오고 지금 우리가 베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우리나라처럼 라면 종류가 많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춰지고 사실 라면 업계 칭찬하고 싶은 거는 위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만 바꾸면서 글로벌화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자, 시아버지였던 전중윤 명예회장도 처음에는 이 불닭볶음면이 너무 맵다, 이거 안 맞다 라면서 반대했었다. 그런 일화를 소개하면서 자, 이 대박을 돌아가셨는데 2014년에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 걸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네, 그 지금 전중희 회장께서는 이거 우리가 국민들이 배고파서 뭐 음식이 없을 때 이 라면을 만드는데 이거 매우면 먹겠느냐 배고픈 건데 그러나 이것을 세계적인 진짜 신화적인 라면으로 뭐 봤는데 201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못 보신 게 굉장히 아쉽다 그러는데 시아버지한테 자랑 한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죠. 저는 이렇게 키워냈습니다. 네. 근데 너무나 뭐 장한 그런 뭐 성공 스토리이기 때문에 진짜 끝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김정수 부회장이 한 이야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모디슈머, 이 모디슈머가 자기 입맛대로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트렌디한 겁니다. 왜냐면은 소비자가 자기가 이런 것들이 고쳤으면 하겠다고 이거를 이제 뭐 본사나 이렇게 의견을 주면 그거에 맞춰서 빠르게 시장을 조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디라는 게 모디파이, 예, 모디파이죠. 조정하고 네. 수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이론이 나온 게 1980년도 초반이거든요. 근데 1960년도에 벌써 알아갖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선구자적인 그런 경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냐 보여지고요. 뭐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1999년도에 우리 융프라우에서 우리나라 라면 팔았어요. 그렇죠. 네, 등등의 아주 성공 스토리가 너무나 재밌는 게 지금 많고요. 어쨌든 간에 뭐 기생충이라든가 K컬처에 지금 힘을 합해서 가는 부분들인데 무궁무진하는 라면 세계라고 보여집니다. 김정수 부회장 얘기를 보니까 불닭볶음면으로 1조 원 팔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소스에
소스라는 건 아예 모든 음식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지금 굉장히 진심적으로 좀 강하신데 사실 라면은 스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성경지명을 갖고 가시는 건데 꼭 수프 부분도 성공하기를 뭐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대박의 삼양식품은 아예 해외 시장만을 겨냥한 해외 전용 라면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현지화 전략인데 자, 여러 맛을 지금 시도하고 일본에도 시도하고 있고 또 동남아 시장에도 시도하고 있고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디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겉면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이름이 탱글이라죠. 탱글입니다. 그걸 이제 뭐 일본에 지금 하고 일본에 이제 공장 지어서 지금 가는 거 그 같고요. 우리나라 탱글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탱글탱글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사실 문화적으로 세계를 이끌었던 나라들 보면요. 이태리의 파스타, 중국의 국수 이게요. 딱 맞아떨어질 때 세계 강대국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파게티가 뭐 사실 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죠. 그러나 국수로 뭐 융성한 나라들은 꼭 세계의 역사에 한 획들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만 있는 게 아니라 누들로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라면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곳곳에 우리는 문화가 이제 들어가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좀 더 진짜 세계 10대 강국에서 5대 강국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초석을 다지는 데는 최고의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래 보여집니다. 자, 저 현지화 라면이요. 라면 한 봉지가 보통 120g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라면 많이 먹으니까 120g인데 네. 동남아 분들은 위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120g 라면 버겁다. 네. 그래서 80g짜리 좀 작은 라면을 출시하는 것도 현지화 전략이겠죠. 그렇죠. 원래는 컵 누들이었어요. 컵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사발로 갔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네. 컵은 안 되죠. 배고프니까. 대접이죠, 대접. 네, 배고프고 그다음에 도시락면 같은 건요. 러시아의 전체 라면 시장의 60%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특색 있게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뭐 라면의 육성화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는 분들의 공통된 얘기는 우리는 K컬처와 같이 K현지화와 같이 가는데 라면의 뭐 이 소위 말하는 공헌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현지화 전략은 그 우리만 외국을 향해 쓰는 게 아닙니다. 유명 해외 식품 업체들도 우리나라의 현지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 바로 세계인의 음료라는 코카콜라가 한류맛 콜라를 내놨어요. 아예 상표도 한글로 영어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쓴다고 하는데 자, 이건 어떤 겁니까? 이러면 코카콜라에서도 우리나라한테 뭐 돈 내고 뭐 저작료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세계가 하나로 크게 가는 문화였지만 현지화를 굉장히 기본으로 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네, 저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복숭아 맛이라죠? 네, 그럼 뭐 한류맛 K-웨이브 저 위에 K-웨이브로 조그만 글씨로 써 있지 않습니까? 저거 먹으면은 K-웨이브에 뭐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이제 K-컬처 가는 데서 공연한다 그러면 저거 뭐 불나게 지금 팔릴까 합니까? 복숭아 맛이 어떨까요? 저 뭐 먹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은 또 도전 정신으로 저거를 분명히 마실 거고요. 상표도 보면은 지금 한글로 코카콜라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우리 연예인들이 항상 우리 K 문화와 여러 가지에 지금 선두에 어떤 대변인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좋은 성적들이 나오고 진짜로 세계화되는 그러한 업계의 선두주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카콜라가 한국 시장을 상대로 해서 현지화 전략을 펼친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우리 라면 더 쭉쭉 뻗어나가길 바라면서요. 최양호 원장과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